불가능이라 여겼던 에저 레이더 개발 국내 기술진이 성공.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 방산업체 관계자 등 조촐한 출고식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로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타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을 국내 기술진 힘으로 성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출고식의 국방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예정된 에저 레이더 출고 식의 고위급 인사들은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에저 레이더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로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에저 레이더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국내 연구진과 방위 산업계 종사자들은 어떻게 개발한 것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허탈함을 토로하고, 일방산업계 관계자는 고위급 인사들의 출고식 참석 여부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참 단국방 기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며 쓸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내 연구진과 방산업계가 무기체계 개발 중 특정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매번 출고식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에저 레이더 개발 성공은 국방기술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출고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출고식에서 선보일 예정인 에저 레이더 최종 시제품은 내년 상반기 출고되는 KF-X 시제 1호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군과 방산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에저 레이더 개발은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 가주도하고 일화 시스템 등 여러 방산업체가 참여해 이루어졌다. 이번 출고식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저 레이더는 1000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 외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 전투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군 당국은 애초 세계 유수의 전투기 개발 제조업체들이 극비에 붙이고 있는 에저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4대 핵심 기술을 미국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F-35를 수입하는 대가로 이전받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 의회가 해당 기술 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 지난해 말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열린 공군 사관학교 제68기 졸업식에선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다. 한상 앞에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인 F-51D 무스탕 과미래에 영공을 지배할 한국형 전투기 KF-X 카나란이 전시됐다. 대한민국 공군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연출되는 순간이었다. 1949년 10월 공군이 창설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공군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F-51D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하고 비행 훈련을 충분히 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출격에 나섰다. 국내 최초 전투기는 그렇게 등장했다. 이후 우수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며 공군의 전투력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문제는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에서 미국 전투기를 운영하는 게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한국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꾸준히 나왔다. 201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이다. KF-X 사업은 건군 이래 최대의 국방 연구 개발 사업으로 약 8조
8천억 원이 투입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의 초음속 항공기 수리 부족하자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이후 카이는 처음 도전하는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T-50 고등훈련기 개발을 마치는 등 한국산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카이의 KF-X 체계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도 마쳤다. 이는 건설 사업에 비유하자면 건물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최종 점검하는 단계다. 한국산 전투기는 2022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한국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국내외적인 관심도 높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타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는 시제품이 완성된 상태다. 엔진과 전자 장비를 비롯한 구성품들 도조립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장비는 내년에 모습을 드러낼 CJ1호기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KF-X의 핵심인 항공 무장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미국제 한국 무장 중 상당수가 KF-X의 체계 통합되지 않고 있다. 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F-X는 훈련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운용주체인 공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KF-X 무장의 변화 가능성. 현지 카이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KF-X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장 장착. 미국 정부의 비협조로 미국산 정밀 유도 폭탄과 영국 MB 다미티어, 독일 아이리스 T 공대공 미사일 장착만 확정된 상태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F-35AS는 무장과 큰 차이가 없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실시간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F-35A 개발 당시 AIM 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탑재한 것도 절대적인 스텔스 위 덕분이다. 반면 KF-X는 F-35A보다 스텔스 성능이 뒤떨어진다. 미국처럼 AIM 120을 그대로 탑재하면 스텔스 전투기와의 성능 격차를 좁힐 수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150km 이상의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대목이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AIM 120보다 사거리가 훨씬 긴 AIM 260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KF-X에 탑재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무기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적기를 격추하는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이 KF-X의 공중전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최신형 AIM 120은 160km를 날아간다. 미국이 AIM 260을 실전 배치하면 AIM 120은 1세대 이전 무기로 전락한다. 문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가 25km인 아이리스-T는 최신형 A-9보다 사거리가 짧다. 노르웨이 공군 F-16와 태국 공군 그리펜 등 4세대 전투기에만 쓰이고 있어 4월 5일 세대인 KF-X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틸을 아스람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영국 공군이 채택해 타이푼 F-35에 탑재되는 아스람은 아이리스-T 보다 39km를 더 멀리 날아간다. 미국 정부가 M9의 체계 통합을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KF-X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전투력을 높이려면 아스람의 탑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되면 전략적 억제 능력은 더욱 강화된다. 공군이 F-15K의 타우러스를 장착할 때 22개월이 걸렸다. 반면 KF-X의 타우러스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보잉이 만든 F-15K와 달리 KF-X는 국산 전투기인 만큼 체계 통합 절차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성능이 검증된 타우러스와 미테어 아스람 미사일을 갖추면 전투력을 높이면서 KF-X 개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술 축적과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1차 생산 물량은 타우러스와 미티어 아스람 미사일을 탑재할 2차 생산 물량은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 국내 개발은 리스크가 크다. 개발을 완료해 도감항 인증을 받아야 하고 KF-X의 탑재의 성능 시험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의 미티어 미사일 개발 기간이 25년 내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미사일 형상이나 탄두 등 핵심 기술이 부족한 만큼 타우러스 K2 기술을 KF-X와 파50에 탑재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KF-X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라도 KF-X 초기 생산부는 외국 무장을 탑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산 무장 개발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찾은 관객들이 한국형 전투기 모형을 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리스크 감소 전략 고민해야 K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많은 리스크가 남아있다. 실시간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현대전장 환경은 전투기를 기계가 아닌 전자 제품의 성격이 강한 장비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한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 KF-X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는 체계 통합과 기체 개발을 맡고 있는 카이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가 기술진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개발 분담금 도 제대로 내지 않는 상황은 카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리스크 감소 또는 분산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리스크 감소 기득권 포기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공우주산업 선진국들은 체계 통합 업체와 구성품 제작사들이 리스크를 분담한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개발사인 바스 항공을 중심으로 전자장비 및 레이더 제작사인 달레스 M88 엔진을 만드는 스니크 마등이 참여한 라팔 인터내셔널이 판매와 수출을 담당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도어버스를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모투 알레니아 등이 모여 유로파이터 유한회사를 만들어 생산과 판매 등을 담당한다. 전투기를 매개로 다수의 유럽 업체가 지분을 보유한 채 개발과 생산 판매에 참여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자국 방산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리스크 분담에 참여하는 셈이다.
KF-X도 마찬가지다.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 개발은 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중견기업인 카이로서는 부담이 크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F-414 엔진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